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과목은 상호주관적 관계적 정신분석의 이론과 역사라는 아주 긴 타이틀을 달았어요. Theories and History of Intersubjective and Relational Psychoanalysis,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이 제목 자체가 관계적 이론이라고 그래서 어떤 과거의 여러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 그래서 관계적인 이론들을 집대성해서 이걸 관계적 이론이라는 큰 엄브렐라 안에서 통합해 내려고 하는 현대적인 정신분석적인 태도가 어떤 미국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컨템포러리 사이코애널리시스라는 용어들도 많이 쓰는데, 현대 정신분석이라는 용어, 컨템포러리라는 용어 자체가 현대라는 얘기인데,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도 우리가 번역할 때 현대 정신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용어가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트니스의 현대 정신분석을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컨템포러리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하면은 관계적인 이론, 보통 여기서 스테판 미첼 책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미첼 중심으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관계적인 측면의 이론들을 모두 그 속에서 관계적인 것들을 추출해서 관계 이론이라는 큰 어떤 우산 아래 과거에 있었던 이론들을 다 통합해 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거 인터서브젝티브하다고 상호주관적 사이코애널리시스다, 이렇게 용어를 여러 개로 부르는데, 또 이런 태도, 관계적인 정신분석을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릴레이셔널 퍼스펙티브로 보는 이런 이론들을 또 어떤 분들은 컨템포러리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용어로 불러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프로이드의 정통 정신분석, 클래시컬한 티어리가 있고, 그 클래시컬한 티어리에서 나온 이고 사이콜로지, 자아 심리학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이드의 드라이브 티어리, 역동이론, 역동이나 방어 중심, 역동이나 방어를 중심으로 한 프로이드의 이론과 그 이론 측면과 다른, 프로이드의 이런 역동이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어떤 대상관계 이론, 대인관계 이론, 어떤 경우는 역동이론과 완전하게 역동이론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이론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역동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관계적인 이론을 수용하는 이런 절충적인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 전체가 이번 학기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한쪽에서는 프로이드의 정통적인 역동이나 구조, 역동이라고 우리가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하고, 구조라고 하면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드라이브나 스트럭처 중심의 고전적인 이론의 틀과 관계적인 이론들이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온 게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분석의 아주 다양한 이론가들이 온전하게 역동구조 이론 쪽인가, 아니면 역동구조 이론이 전혀 아닌 쪽에서 페어베인이나 이런 분처럼 완전한 설리반이나 페어베인처럼 프로이드의 이론과 각을 완전하게 세우는 그런 이론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이 두 가지 이론을 절충하려고 하는 여러 학자들이, 그리고 여러 학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양극단과 그 양극단 사이에 이걸 하나의 연속성, 컨티뉴엄이라고 할까요? 연속적인 관계에 있다. 어떤 이론가가 어느 이론적인 지점에 있는가는
한쪽에서는 정통적인 역동 구조 이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가, 또 한쪽에서는 그와 다른 특히 환경 중심의 이론, 이게 피오한 상태예요. 온전하게 역동 이론을 설명을 온전하게 환경이나 대상 어떤 관계 이론으로 완전히 관계 쪽에서만 보는 것인가, 아니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을 중점으로 하면서도 그 역동이나 그 구조 이론을 가지면서도 대상관계 이론을 수용하는 이런 절충형도 있고, 또 관계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역동 이론을 일정한 부분 수용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학자들의 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어느 쪽 입장에서 자기의 정신분석을 정리하고 있는 분인가를 이해를 해야만 그분들이 전개하는 이론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너무 다양하게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 다양한 이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학기에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상호주관적 관계적 정신분석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흐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편에서는 이와 각을 이루고 있는 역동 그리고 구조 이론, 프로이드의 정통적인 역동 구조 이론을 함께 이해해야만 이 두 가지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과목 자체는 상호주관적 관계적 정신분석이지만 다른 쪽에서 본다면 정신분석 전체의 역사를 우리가 그 정신분석 전체의 이론과 역사가 이 속에 함께 아우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해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우선 우리가 교재로 선택하고 있는 책을 한 2학기 정도 하고, 그 한 학기는 이 교재하고 상관없이 여러 학자들의 어떤 최근 동향의 이론을 좀 더 공부해야 될지, 그건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번 학기에는 프로이드의 역동 구조 이론, 역동 구조 모델과 그리고 이러한 원래 모델을 조정하는 전략. 프로이드도 자기의 최초의 이론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프로이드 스스로가 변화를 도모했었기 때문에 그 프로이드 스스로 어떤 조정을 해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선 이걸 파운데이션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리고 프로이드의 이론과는 완전하게 다른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설리반이나 그리고 페어벤의 이론. 설리반은 우리가 대인관계 정신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 프로이드 이론과는 다른 입장에서 대인관계 이론이 발달해 왔는데, 그 영향이 현대에 와서 여기서 릴레이셔널이나 여기서 얘기한 인터서브젝티브나 릴레이셔널한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근원의 뿌리에는 대인관계 정신분석이 밑바닥에 깔려 있죠.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고, 또 영국에서는 페어벤은 어쩌면 대상관계 이론이지만 완전하게 역동이나 구조 이론을 떠나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낸 게 페어벤이에요. 순수한 대상관계 이론을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하는 멜라니 클라인하고는 조금 달라요. 멜라니 클라인은 역동 이론, 역동이나 구조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대상관계 이론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가이지만 역동 이론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아주 절충적인 입장에 있는데, 페어벤은 이런 프로이드와 관계에서 어떤 유산으로 멜라니 클라인이 가져오고 있는 이 역동 이론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의 이론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여기서 멜라니 클라인 그리고 페어벤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프로이드, 그리고 설리반, 멜라니 클라인, 그리고 페어벤, 이 가장 중요한 학자 네 분을 우선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다음 학기에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교재를 가지고 계실 텐데 교재가 원래 영어 교재는 그린버그 앤 미첼이 쓴 1983년도에 쓴 책이에요.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sis. 이게 우리말 번역본이 있는데 이 번역본이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1999년에 번역된 책이에요. 그래서 번역본과 영어본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 여러분들이 이번 공부하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은 책이 우리가 한 2017년에 공부를 했나요? 2017년쯤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정신분석의 역사, 지금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조금 이걸 쪼개서 관계적 정신분석 이론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정신분석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때 우리가 공부한 책이 프로이드 이후라는 책이었죠. 프로이드 앤드 비욘드라는 책인데 A History of Modern Psychoanalytic Thought라고 그래서 프로이드 이후 그리고 현대 정신분석학 이런 이름으로 2002년에 이 책도 번역되어 나온 게 한글 번역본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도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게 이 책을 쓴 사람이 미첼이에요. 스테판 미첼하고 블랙이라는 분 두 분이 쓴 책인데 그래서 여기서 스테판 미첼 이분은 이미 작고하셨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작고하신 분이 1946년생인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남긴 아주 큰 저작들 중에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게 아까 얘기한 프로이드 이후라는 그 책,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하면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책은 없더라도 우리 정신분석의 역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발제한 내용들이 우리 중앙일보 웹사이트에 미주 중앙일보 웹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우리 발제하는 것을 공부하실 때 그 책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판 미첼의 가장 유명한 저서 두 개를 여러분 동시에 공부하는 이런 과정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돼요. 우선 제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뭘 공부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여기에서 뭘 얻고 싶은 것인가 하는 그런 소망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각자가 오늘 처음 만나는 도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시면서 이 과목에서 뭘 공부하고 싶다, 뭘 얻고 싶다 하는 얘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면 또 그것도 우리 같이 나누고요.